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서비스업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하락을 했고, 금리가 빠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04% 올랐고, 야간 선물은 0.8%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올라가는 종목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업종, 특히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다른 업종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하락했고 뭐 일부 제약주라든가 아마존이 빠졌거든요. 아마존 뭐 대주주 지분 매각 이 이슈 때문에 좀 빠졌고, 그렇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S&P 500, 나스닥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뭐 거의 강보합 정도였는데 미증시가 이제 반나절밖에 열리지 않았고 또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전반적인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은 둔했고, 일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들이 좀 튀면서 지수를 좀 높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수와 어떤 지수 올라가고 금리가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표 때문이었는데, 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을 보면 15만 명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16만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특히 ADP 측에서는 고용이 견고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광범위하지 않다. 만약에 여가 쪽, 접객 쪽 이쪽에서 반등하지 않았다면 수치가 더 나쁘게 나왔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고용이 식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시간당 그러니까 급여 임금 상승률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 0.1%포인트 또 내려왔는데, 내가 현재 직장에 있건 이직을 하건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구나. 고용이 식고 있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도 48.8.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서비스 업종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도 최근에 세 달 중에서 두 달이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죠. 4.4%대 훌쩍 넘어가면서 거의 4.5를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되던 게 4.35. 근데 이게 사실 이 밑으로 내려갔으면 더 좋았는데, 왜냐면 4.35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선 200일선 위치라서 그 선 아래로 내려가 주는 게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4.35%대까지 빠졌고, 그리고 미국의 GDP 나오, 이거는 이제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이제 추정하는 건데 1.5%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나쁘게 보면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9월부터 금리는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날 일단 후자 쪽에 힘이 실리면서 증시가 상승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습니다.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가 오늘 모처럼 그동안에 6월 26일 이후에 1% 이상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 무려 4%대나 급반등하면서 올라갔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브로드컴도 4%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이제 좀 둔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3% 상승을 했고,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연일 강합니다. 이게 150달러도 안 되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순식간에 246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급등한 거는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 외에 뭐 여행, 리조트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매수파, 모건 스탠리라든가 웨드푸시 이런 데서는 뭐 좀 인도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에너지 사업 주목한다 하면서 비중 확대 310달러 제시하고 있고, 웨드푸시 같은 경우는 무려 내년도에는 400달러까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립파도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RBC, UBS 이런 데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또는 장기적으로는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어서 현재 오늘 종가보다 더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매수파가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추정하기에는 공매도 쇼커버까지 붙으면서 좀 주가가 강해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코멘트는 뭐 제프리스에서는 고용 둔화 계속될 것 같아서 9월에 금리 첫 번째 인하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9월 인하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변수를 언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금리를 5번 올릴지도 모른다. 뭐 관세 정책이 물가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정도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변수가 될 거야. 금리 5번 올릴 거야. 이런 주장도 이날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치 관련해서 변수가 연이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트럼프가 당선될 것에 대한 베팅,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선은 바이든이 당선될 것에 대한 어떤 베팅, 이런 건데 5월에는 바이든이 제법 올라갔었는데 지금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 걸 거의 단정하다시피 하는 그런 베팅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좀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에서 바이든이 사퇴할 가능성, 이제 지금 바이든 측은 완전히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어쨌든 저 보도 이후에 해리스의 어떤 등극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둘을 경선으로 붙여놓고 보면 뭐 트럼프하고 거의 박빙이다, 이런 어떤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변수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바이든이 사퇴하는 분위기가 되고 이제 저런 어떤 해리스 쪽으로, 해리스가 됐든 누가 됐든 좀 부각이 된다라면 이게 금리라든가 여기에 이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닥은 거의 대형주 쪽에 힘이 실리고 있고 중형주는 그냥 좀 덜 빠진다 정도고 소형주는 완전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급을 봐도 소형주 쪽은 딱 봐도 이건 뭐 외국인들 뭐 계속 팔고 기관 어쩌다 매수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반면에 대형주라든가 중형주 쪽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커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소형주들이 세게 가려면 예탁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예탁금은 거의 늘어난 게 없거든요.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예탁금이 급변동 나오는 거가 있어서 그걸 빼고 보면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기관 외국인들이 커버하는 게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형주까지는 커버를 하는데 소형주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에서는 대형주와 중형주, 중형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2천억 원 이상입니다. 2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 사이가 중형주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소형주들이 워낙 이제 빠졌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근데 고객 예탁금은 약간 늘어난 정도고,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 정도로도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장은 이제 메인은 대형주와 중형주 쪽에 있다라고 봐야 돼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제 비중은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이제 고비는 살짝 넘긴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830포인트에서 2분기 이후에 코스닥은 계속 튕겨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수는 표면적으로는 거기서 튕겨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원화 차트로 보면은 약간의 조정 정도 나온 걸로 보이지만 달러 차트로 보면은 올해 코스닥이 11%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도 올라간 거에 절반 가까이를 내준 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연봉상으로 볼 때 저 20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선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을 일단 살짝 튕긴 것 같이 보여서 코스닥은 830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대형주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도 오늘장 정도에서는 금리가 빠졌으니까 좀 넉넉하게 올려놔 줘야 아 이제 바닥을 쳤구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대형주 지수 말고 소형주 지수가 이제 좀 반전을 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진 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바이든 사퇴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트럼프 대세론을 흔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또 금리 상승을 또 약간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원래 실적 발표 전후됐을 때, 붙었을 때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간혹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딛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도 오르고 2차전지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두 종목이 시가총액 규모가 되게 커서 이게 과연 동반 강세가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동반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서 제약이 빠진다든가 이게 좀 시소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동반 올라가면서 반대쪽 시소를 만들어낼 건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덩어리가 워낙 큰 종목들이라서 같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쉬운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좀 빠지는 종목이 나오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절적 특징인데 미증시는 7월 상반기가 제일 강하다. 그러니까 월별로 볼 때 7월에 휴가 가기 전에 주식 한번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휴가 가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절적 특성이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형업종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닥의 소형업종 지수 보면은 올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올해 되게 많이 빠져서 작년도 올라간 거 거의 다 내주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잖아요.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201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본 적 없는 지수까지 돼요. 지금 924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봤던 지수가 924예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밀린 적은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소형주 지수는 달러 기준으로 글로벌 투자들 눈으로 보면 한국 소형주 왜 저래? 9년 만에 가장 낮은 저점이잖아.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소형주 쪽에도 사실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적도 좋다는데 주가가 못 갔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메인 수급, 그러니까 주도 수급을 만들어내는 건 기관과 외국인 쪽이라서 이제 비중은 제한적인 비중에서 일부 종목을 단마 둘만 하다 정도로 봐야지 이걸 좀 메인으로, 물론 이제 투자들이 뭐 투자 자금이 있고 하니까 이제 소형들을 포트폴리오에 비중 많이 담기는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